법정은 늘 조용했다. 조용하되 차가운 침묵이 사람의 숨결까지 얼려버리는 곳.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낮은 천장, 오래된 나무 의자, 묵직한 공기. 누군가는 죄를 심판받기 위해 누군가는 의무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한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헐렁한 회색 자켓, 닳아버린 운동화, 마치 계절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초라한 차림. 나이는 24, 이름은 이서연. 죄명은 단순했다. 절도. 훔친 물건은 다름 아닌 분유 2통이었다. 검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은 지난달 4월 7일 대형마트에서 분유 2통을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왔습니다. 법정 안에는 가벼운 한숨들이 흘렀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쉽게 판단한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여자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는 너무 작아서 울음처럼 들렸다. 변명도 억울함도 없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다 무심코 피고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다. 그 얼굴은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얼굴이었다. 판사의 심장이 갑자기 세게 뛰기 시작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눈은 퀭했고 다크서클은 지워지지 않은 밤들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낯익은 빛이 있었다. 판사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연이? 법정 안이 술렁였다. 여자는 깜짝 놀라 판사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을 삼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를 아세요? 그 질문에 판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더 이상 판결문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젊은 시절의 판사는 가난한 사법연수생이었다. 아내와 결혼했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다. 월세방에서 시작한 신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그때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다. 딸이었다. 작고 따뜻한 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웃음. 그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말했다. 서연아, 아빠가 꼭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서연이 5살 되던 해,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아이는 엄마의 사진을 붙잡고 울었다. 엄마 왜 안 와?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그 후로 그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결국 아이를 홀로 키울 수 없었던 그는 눈물을 삼키며 딸을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기록은 이미 폐기되었고 보육원은 문을 닫은 뒤였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딸의 얼굴을 마음속에서만 키워왔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너 혹시 1999년 월 일생이니? 여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어떡해.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졌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 순간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을 움켜쥐고 오열했다. 법정은 완전히 멈췄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한 남자의 울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서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쏟아냈다. 보육원을 전전하며 자란 이야기. 18배 세상으로 나왔지만 기댈 곳 하나 없었던 날들.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아이를 안고 원룸에서 밤마다 울던 시간들. 아이 분유가 다 떨어졌어요. 하루 종일 울어서 그냥.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 순간 법정에 있던 많은 시니어들이 고개를 떨구었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고 누군가는 자식 얼굴이 떠올라 숨을 고르지 못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아니,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구나. 그는 피고인석 앞으로 내려왔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 아니야. 서연은 아이처럼 울었다. 그 울음은 죄인의 울음이 아니라 돌아갈 곳을 찾은 아이의 울음이었다. 며칠 후 법정 앞에는 작은 유모차 하나가 놓여 있었다. 판사는 손주를 안고 있었다. 분유는 더 이상 훔칠 필요가 없었다. 가난은 여전할지 몰라도 사랑은 다시 이어졌다. 그날 이후 판사는 판결문을 쓸 때마다 한 줄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는가?